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총선에 미국의 물가 지표도 FOMC 의사로까지 일단 큰 산은 넘겼는데요. 한편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박스권을 끝내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 만렙 박주식과 함께 시장 점검해보고 또 대응 전략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류태형 대표, 한동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태형 가이드님,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의 향방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 같으면 이제 수급적 요인에서 절대적으로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최근까지도 본다라면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해외 시장에다 많이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또 요 코인 시장에 또 굉장히 또 뜨겁게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자금이 또 이렇게 쏠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은 더욱더 외국인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연준의 어떤 금리 카드 같은 경우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올해 한 4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번에서 7번을 그렇죠. 예상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오고 간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상당히 어떤 뭐 정책 부분들 좀 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결단을 내려서 금리를 좀 빨리 인하를 좀 했으면 싶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판세를 볼 때는 그것도 역시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국내로도 보면 그런 부담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은 뭐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어떤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시장의 연속이라고 당분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소화해도 뭔가 짐을 지고 있는 듯한 시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동훈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 그리고 이제 유가의 상승, 그다음에 구리 가격의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부정적인 좀 불안한 그런 모습도 좀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2차 무역 전쟁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어른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강하게는 못 가고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좀 봤어요. 네.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1년 전과 딱 비교를 해봤더니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굉장히 힘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다라면 종목들이 어때요? 올라가면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종목이 올라갔다가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갔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꼭 좀 안정적으로 상승 초기 순환 매매 이런 거 좀 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태형 가이드님께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도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 이후로 뭔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형주를 꼭 편입을 해야겠다면 반드시 삼성전자를 지금 꼭 편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한 78,000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상당히 그때 비하면 한 1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 올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상당히 강하게 좀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고 한다면 지금 갈수록 이제 반도체 선단 공정 자체가 초미세화 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어떤 장비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ADL 장비들 그런 쪽을 취급하고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이런 기업들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점점 이제 우리가 그 초미세화 공정이 된다 그러면 앞단 공장보다는 후공정 쪽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커버를 해야 돼요. 이제 좀 선공정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후공정 쪽이 우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 본다 그러면 뭐 ALT 같은 종목들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이잖아요. ALT 그다음에 뭐 또 버닝 테스트 하고 있는 D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이제 점점 요즘 또 기판이 또 이제 차세대 기판으로 유리기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주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죠. 최근까지 굉장히 흐름이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뭐 조금 최근 들어가고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약간 식어가고 있지, 식는다기보다는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네. 그 흐름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 전반적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유리기판 쪽의 검사 그리고 리페어 하고 있는 장비 업체인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또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러버 소켓 글로벌 1위 업체 있지 않습니까? ISC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프로브 카드 쪽에 당연히 봐야겠죠. TSE 같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앞서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국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시장을 볼 때 우리는 답정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답정반이라고 하고 싶어요. 답은 어차피 정해졌다.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핵심이 되는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으로 주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익을 올린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종목들 가운데서도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가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앞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도체 쪽의 사이클은 출발이 되었다. 그럼 보통 반도체 어떤 슈퍼 사이클이 출발됐다 그러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4, 5년 갑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서 AI가 접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어떤 칩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단기하고 트레이딩하고 좀 길게 보는 호흡하고를 같이 믹싱을 잘 하는 것이 요즘에 필요한 전략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길게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물량을 모았다가 좀 한번 롱텀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의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이벤트가 뒤섞인 가운데 대응 전략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태영 가이드님. 네, 뭐 대내외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또 수급도 수급이지만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내외 어떤 시장 환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황은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종목들 어디에다 선택할 것이냐 여기만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답정반. 네, 그리고 한동훈 가이드님.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의 포인트를 좀 바꿔야 된다. 반도체 쪽에서도 좀 내년을 보고 올해 말 하반기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꼭 소재주를 사라. 네, 이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그다음에 뭐 DNF 이런 라인들을 잘 생각해 두신다라면 앞으로 하반기는 이쪽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류태영, 한동훈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 또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